미국 매사추세츠 교육부에서 미국 학생들의 처참한 교육 수준에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민가로 불리던 할렘가의 한국식 교육이 퍼지기 시작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교육부의 정책국장으로 있는 케이슨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 교육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말하기 부끄럽지만 미국 전역이 마약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쳤거든요. 학교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건 물론이고 학교 화학실에서 몰래 약을 만들다가 적발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약에 취한 상태로 등교한 학생이 환각 상태에서 다른 학생을 공격한 일까지 일어나자 저희 교육부에서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가 문제 덩어리인데 학교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한들 무슨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교 개혁은 불가능하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사례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직원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다며 들고 온 사례는 바로 뉴욕시 할렘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할렘가는 아주 전통적인 빈민가입니다. 어딘가에서 총성이 울린다면 할렘가였고 범죄자의 거주지를 물으면 할렘가라는 답이 나왔죠. 뉴욕에서 사고 좀 친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할렘가에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할렘가에 있는 학교에서 MIT 공대, 코넬대, 예일대를 보낸 것도 모자라 하버드 대학 입학생까지 배출해냈더라고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소득이 낮은 빈민가들 위주로 사는 곳이라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건 순전히 공교육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벌써 10년이 더 된 이야기였고 그 이후로 할렘가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쳐 이젠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교육부 정책국에 있었는데도 이런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건지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할렘가에 있는 학교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식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식 교육이라는 말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렘가에 한인타운이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고 한인의 비율이 높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교에 한인 선생님이 있다는 것 하나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한국식 교육이라는 게 한국인 선생님이 주도로 만든 교육 방식이라 그렇게 불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알아보니 이게 한국인 선생님이 시행한 교육이라서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할렘가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사는 매사추세츠 주만 봐도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우선 한국인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과 학업 성취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표준 학력 평가라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아시아계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위권 성적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쓸어가는 계층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다른 인종 그룹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말이죠. 무엇보다 렉싱턴이나 뉴턴이라는 지역에는 한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준의 최상위권 학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한국인들과 가까이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 지역 학부모들의 생각이었어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학부모들의 열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인 부모들은 배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약 85% 이상을 기록했죠. 반면에 대다수의 미국인 부모들은 아닙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한국인 부모들이 아이들의 숙제를 확인하고 제대로 숙제를 하도록 지도하는 시간에 미국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현재를 즐기렴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의무 교육에는 이유가 있고 그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미국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부모들은 그것을 몰라요. 두 계층의 차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의 가방은 특히 커다랗고 무거워요. 대체 뭘 저렇게 많이 싸들고 다니나 했는데 교과서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은 절대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몇몇 있겠죠. 아주 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학생, 아주 소수 인원이라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99%가 책가방에 교과서를 넣어서 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예습, 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사실 한국인 부모와 미국 부모의 교육열의 차이는 오래전부터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건 미국 공립 학교 수준이 무너지고 있는 탓도 있지만 전반적인 미국인의 수준이 낮아졌어요. 이런 영상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영상인데 정말 처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몇 년도죠?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 단순한 뺄셈조차 불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매일 1달러씩, 1년 동안 돈을 모으면 1년 뒤에 얼마가 생기나요? 에 대한 대답도 못했습니다. 1년이 365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을 365번 더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고민한 끝에 내뱉은 대답이 1,500달러라는 말을 듣고 두통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인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아주 눈앞이 캄캄했죠. 교육부 정책부장으로서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던 중 한국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다른 몇 개일까요? 였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이 바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도 말이죠. 솔직히 이 영상을 보고 약간의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한국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미국인들의 저 바보 같은 모습이 미국인들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인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는데 헉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이걸 모른다고? 한국식 교육을 주의 깊게 보던 판단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인은 한국인이었어요. 이거 난센스죠? 답을 알려주세요. 매일 변하는 달의 모양을 숫자로 표현하는 건가요? 달은 하나이지만 지구에서 보이는 달은 항상 다른 모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은 이걸 진지한 질문이라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애당초 이런 기초적인 것이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찍은 유튜버는 한국인에게 진지하게 여쭤본 거예요. 당신은 달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고 이 대답을 들은 한국인은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유튜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질문이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상식 수준에 대해 알아오라고 지시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은 자극적인 내용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것만 짜깁기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운이 나쁘게도 그런 미국인들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다수는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대다수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지식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어디에서 열렸나? 언제 열렸나? 와 같은 것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잖아요. 질문에 답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더군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에는 부모 세대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들조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받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 영향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가버린 거죠. 부모의 학구열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식 수준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경험으로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 학생들의 특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부에게 요청을 해 한국 학교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학생들을 만나기 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한국에 도착한 뒤 서울로 향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노숙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죠. 번화가가 아니라 구석진 곳으로 가면 어두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곳을 가도 어떤 허름한 골목을 가도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한국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어떤 한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봉지 하나를 들고 제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딱 봐도 쓰레기 봉투였어요. 저걸 들고 어디를 가나 했더니 집 건물 앞에 떡하니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한국도 이런 점은 미국과 다를 바가 없구나.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사람들의 인식은 똑같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한둘씩 나와서 똑같이 쓰레기를 버리더군요. 그런데 뭔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가 전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함께 있던 한국인에게 물어보니 종량제 봉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는 꼭 저렇게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눠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가 따로 있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통이 있어요. 그런 건 음식물을 버리고 음식물의 무게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면 되죠. 이런 게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분리수거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때나 쓰레기를 내놓으면 미관을 해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으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쓰레기를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죠. 미국에서 이런 규칙을 만든다면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국가가 규제하냐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리를 하겠죠. 환경을 위해서 그런 소리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환경오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교육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나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지킬 수 있나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것이다 보니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고요. 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분리수거를 가르친다고 하네요. 집에서 나오는 분리수거 용품을 준비물로 가져다 주면 그걸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수학, 과학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을 책상에 앉혀놓고 공부만 시켜서 그게 민족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일궈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실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지 라는 것을요. 잊고 있었던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한 것이 한국인들의 분리수거라는 것이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한국과의 첫 만남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다음 날 바로 한국의 고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학교의 시설이었어요. 학생들이 쓴다는 책상을 봤는데 모두 깨끗하니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미국에 좋은 책상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쓰는 책상에는 낙서가 가득해요. 흠집을 내는 건 기본이고 아무리 제지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어차피 망가질 거 새 책상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책상은 깨끗했고 교실도 깔끔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에 청소 시간이 따로 있더군요. 학생들이 직접 교실을 청소하다니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란 건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일단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복을 입는 학교들이 있지만 대부분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죠. 저는 교복이 주는 의미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을 보니 저희 매사추세츠에도 교복을 도입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들도 학생으로서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소속감도 느끼니까요. 가장 충격이었던 건 바로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급식이었습니다. 우선 미국에 급식이 있는 학교는 미국 전역을 통틀어 손에 꼽을 거예요. 미국은 아이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음식점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밥집이 아니에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들어와 있죠. 학생들은 그런 곳에서 피자 한 조각, 햄버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음식을 사서 점심을 때웁니다. 가끔은 과자 한 봉지를 털어 먹으며 그걸 점심이라고 퉁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놀랄 일은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얼마 전 한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 시험만을 바라보며 초중고를 나온다는데 그 대단한 한국 학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본다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SAT라는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라틴의 학생들이 자신들도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계 학생들처럼 좋은 대학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며 시험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나누는 시험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공부는 하기 싫고 대학은 가고 싶으니 대학 입학 기준을 자신들의 수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대체 미국이 어디까지 상식 이하로 떨어질지 두려워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에요.
대학 입학을 위해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경쟁을 치르는지 보고 배우게 하려고요.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 이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수능 당일, 저는 일전에 방문했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수험생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대뜸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부모님 쪽으로 가더라고요. 뭘 하려는 건가 했는데 학생은 부모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시아인들이 윗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의미라죠. 시험을 보러 가는데 대체 왜 절을 한 건가 싶어 한국인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기까지 저 학생의 부모님도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혹시 컨디션이 나빠질까봐 건강에도 신경을 썼겠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모님의 노력은 아마 저 학생이 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졌을 겁니다. 학생은 이런 부모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마음 놓으시라는 의미로 큰 절을 올리는 거죠. 잘하고 올 테니 걱정 마시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저는 말하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대체 한국 학생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부모의 노력을 알고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그 정도의 노력을 한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국인 부모들처럼 행동이나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국 부모들처럼 노력해보면 대학 입학 시험 정도는 쉽게 치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부모가 저런 노력을 하니까 한국 학생들이 어딜 가든 인재 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섰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경찰이라니 누군가를 잡으러 온 건가? 주변이 혼란스러워지면 학생들 시험에 지장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문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보니 정문이 닫히기 직전이더라고요. 가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응시 시험에 늦는 경우가 있어요. 차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그럴 때는 경찰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경찰까지 동원되는 시험이라니 한국인들에게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출근 시간이잖아요. 수험생을 태운 오토바이 때문에 출근이 늦어지는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 시험 보러 가는데 길 막히지 말라고 출근 시간을 늦추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회사에 손해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배려해 주는 거죠. 다들 이 시기를 지난 사람들이니까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어른들이라니.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따로 마련된 곳에서 한국의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관계자가 시간을 보더니 이제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왜 말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수험생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을 따로 알고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한국은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할지 기가 막혔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지 못합니다. 대뜸 항공기 얘기라니? 게다가 수능 때문에 항공기가 통제된다니? 소음 때문에 항공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관계자가 보여준 건 항공기 실시간 현황이었는데 정말 대한민국 지도 위에 빼곡한 점으로 항공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항공사들도 이 시간에는 비행기를 못 띄워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승객들은 불만이 없나요? 아무리 그래도 시험 하나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자 관계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 긴 시간도 아닐 뿐더러 한국인들에게 이건 당연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경적도 울리지 못하도록 권고받아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전체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인들의 단합력은 기가 막힐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배려하는 거죠. 저는 미국이 한국의 교육을 뒤따라가려면 수십 년이 걸릴 거라 직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따라하려면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보내는 부모들이 태반이에요. 학교 안 가도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반면에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국을 당장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는 한국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행보에 집중하려 합니다. 대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는 명문대학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제 12월에 들어섰는데 한 해 마무리 잘하시는 12월 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